먼저 오늘 첫 번째는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율 목표를 2% 향후에도 2%가 넘어가도 용납을 할 것인가. 즉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미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를 지속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를 미 연준이 2%로 잡았는데 2%가 넘더라도 이것을 허용할 것인가. 만약에 허용을 한다면 미달러 유동성 확대, 공급 확대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득이 된다. 근데 이게 목표가 2%딱 되고 난 다음에 유동성을 줄이면서 기준금리를 높이게 된다면 오히려 주식시장에 해가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먼저 첫 번째 내용, 요 내용이고요. 기사를 보게 되면 2% 넘는 고물가 허용, 그리고 이제 어려운 말, 약자를 갖고 왔고, 이런 경우에는 내용을 몰라도, 이거 그리 깊은 내용은 아니겠구나. 일시적인 이슈를 만들고선 사라지는 그런 개념에는 꼭 새로운 용어를 만든다든지 이와 같은 약자를 써서 마치 이것을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것이 중요한 것과 같은 그런 포장을 하게 돼요. 2%를 넘기냐 마느냐, 인플레이션을 미 연준이 이걸 정한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5월까지 침체되다가 6월서부터 상승세, 7월까지 상승해서 1%까지 올라오게 됐는가? 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될까? 그거는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 돈이 이전보다 시장에서 더 쉽게 찾아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전보다 돈을 덜 귀하게 여기게 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의 가치가 반대로 올라가기 때문이지.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왜 미연준은 미달러 유동성을 늘리는 것일까? 이게 바로 미연준이 인플레이션이 2%를 넘기냐 마느냐의 실체가 되겠죠. 왜 미연준은 미달러 유동성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올라가게 만드는 것일까? 이것을 안다면 2%를 넘길지 말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공개방송에서 계속 자료를 봐왔어요. 자, 똑같은 그림이에요.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맨날 똑같은 내용만 반복합니다. 네, 그림은 같은데 분석이 틀리죠?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는 게 금융 스트레스 지수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경제 이상이 생겨서 실물 경제에 돈이 원활하게 회전이 돼야지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실물 경제에 돈이 원활히 돌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치솟게 돼요. 돈이 돌지 않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돈이 돌 때까지. 돈이 돌아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때까지. 이와 같이 빨간 선으로 나타낸 미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가 진행되게 되면서 실물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됐던 것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현재도 똑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완전히 셧다운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미국 경제에 돈이 돌지 않게 되면서 다시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치솟게 됐어요. 이미 경험해 봤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돈이 돌 때까지, 안정될 때까지 미달러 유동성 2008년도에 공급했었던 그 속도를 넘어서 더 격하게 증가시켰죠. 그러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보다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0으로 하회하는 이 기간이 매우 안정되어져 있어요. 얘가 지금 0으로 와 있다는 것은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이 원한다면 돈을 원활히 빌릴 수 있는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2%를 넘는지 안 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셧다운 됐었기 때문에 돈이 돌지 않게 됐고, 다시 돈이 돌게 되면서 실물 경제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미달러 유동성을 무제한 양적 안으로, 필요하다면 무제한으로 미달러 공급을 통해서 실물 경제가 안정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통화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나타나는 그 경제 지표들의 결과를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이 지표를 통해서는 민간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안정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인플레이션율이 2%가 넘어서까지 미국이 그것을 허용할까? 미연준이 허용할까? 여기에 이 그림도 계속해서 봤죠? 여기에 녹색 선으로 나타난 게 바로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예요.
돈이 빠르게 돌면 돌수록 자동차의 엔진 회전수 RPM처럼 RPM이 높아지게 되면 자동차가 원활히 평 하고 튀어나가는 것처럼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경제가 더 활성화되기 쉬운 조건으로 가게 돼요. 근데 2020년 2분기까지 돈이 그렇게 무제한 양적 완화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유통 속도는 침체세가 나타나요. 왜냐? 돈을 민간 기업들이 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았으면 투자 확대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취하게 되면서 돈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코로나19가 아직도 지속되게 되고 언제 신뢰할 만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돼요. 언제 다시 실물 경제가 멈춰설지 모른다. 즉 기업들은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를 매각하고 인건비를 낮추고 대량 해고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해서 생존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돈이 회전되지 않고 기업이익이 세후 기업이익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율이 1%, 7월에 1%까지 와 있어요. 이게 2%가 되건 3%가 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는 바로 통화 유통 속도가 개선세, 가속 상태로 전환이 됐느냐, 기업의 이익이 침체세가 적어도 둔화 상태가 됐느냐, 이러한 경제지표의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미달러 공급 확대 기조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 근데 이게 지금 2분기까지 통화 유통 속도라며 그럼 3분기에는 돌아서지 않았을까?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되겠죠. 자, 이 경제지표 뭐냐? 미달러 유동성을 공급을 확대를 했다고 바로 통화 유통 속도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이게 통화 유통 속도예요. 얘가 미달러예요. 시차를 두고 미달러 유동성 확대, 시차를 두고 유통 속도 증가,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는 미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가 이와 같이 진행되게 되지만 여기서 봤듯이 시차를 두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경과된 뒤에서야 통화 유통 속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7월에 1%가 와 있고 미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가 지속되니 언젠가는 2% 통화 목표, 인플레이션율 목표가 되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통화 유통 속도가 개선돼야지 기업들, 주요한 기업들 이익 개선세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즉 인플레이션이 2% 넘어서까지 계속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이, 못 믿겠어. 눈으로 직접 보면 되겠죠. 인플레이션 2% 여기에요.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인플레이션율이 2% 넘어갔었던 기간들이 계속 존재를 하고 글로벌 경제 호경기 기간에 맞물려져 있어요. 인플레이션 2%가 넘었을 때야 미국의 설비 투자, 제조업 경기에 관련된 산업생산 경제지표의 실적이 개선세가 나타나게 돼요. 2%가 됐다고 딱 자르고 여기까지 기준금리 높이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2% 내로 잡습니다. 미국 산업생산이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공개방송에서 다 봤었던 자료예요. 같은 자료 계속 울고먹는다고 말을 하게 되지만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시각자료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이 어저께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저번주 다르고 요번주 다르다면 그게 무슨 판단 기준인가? 판단 기준은 변화되지 말아야 된다. 다만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이 뒤에 이제 유입되는 실적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판단 기준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개방송에서 계속 본 내용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2%를 넘기냐 안 넘기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미연준이 미달러 공급 확대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통화 유통 속도가 돌아서서 미국 경제 개선세가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차를 두고서는 미달러 유동성 늘렸다고 바로 통화 유통 속도가 개선세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던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요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 유튜브에 가시게 되면 저희 이제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떠 있는 영상들을 통해서도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영상을 찾기에는 좀 번거로운 면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바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주상지라는 낯선 단어가 나와요. 이 같은 거 얘를 누르게 되면 이 세 번째 거 이제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 지표 이 카페가 나오게 돼요. 새로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은 꼭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얘도 이렇게 똑같은 제목으로 공개 방송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떠 있고요.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은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즉 존 템플턴 경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ETF라는 상품을 만든 다음에 이 전까지는 미국 따로, 유럽 따로, 중국 따로 따로 금융시장이 움직여 왔고, 또 금융상품도 성격이 다르면 따로 움직여 왔는데, 이 시점 이후로는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호주가 됐던 대한민국이 됐던 아프리카의 금융시장이 있는 이름 모르는 국가가 됐던 간에 다 연동돼서 움직여요. 금융상품이 속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요. 2020년 3월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유가도 같이 폭락됐고 다 같이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로 철저히 분석해낸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새로 참여해주신 분들 이거 꼭 보셔야지 이해도가, 기본적인 이해도가 갖춰지게 돼요. 3월서부터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해 왔었고, 이전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2018년도서부터 계속 진행해 왔어요. 2020년 3월이죠. 2020년 3월서부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이 진행될 때부터 참가해주신 분들은 이와 같은 이제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는 지식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셨기 때문에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오늘 진행하는 내용도 굉장히 간략한 내용이지만 이와 같은 이제 백그라운드 내용을 안 보셨다면 좀 이해하는데 껄끄러운 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상을 꼭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소리 없는 창가방패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똑같이 떠 있어요. 요거를 보셔야 돼요. 2020년 3월에 금융시장에 폭락이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2019년 10월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는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때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조정을 나타내는 시기가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2020년 3월은 폭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파생시장에서는 언더슈팅이 나오게 됐죠. 이와 같은 오버슈팅, 언더슈팅 변동성이라는 것은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만들어 오고 있는 주체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락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 한머니들의 작품이에요. 그러나 이 한머니들은 전혀 방향성하고 완전 근거가 없는 변동성을 만들게 된다면 들어가는 공임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한머니는 늘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먼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통해서 파악하게 돼요. 즉 무엇이냐? 코로나19가 덮친 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할 수뿐이 없게 되죠. 근데 미국도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재원이 필요해요. 유동성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어떻게? 국채를 발행하게 돼요. 근데 매우 안타깝게도 미 국채, 단기물이 됐던 장기물이 됐던 미 국채 입찰 수요는 2018년 말서부터 계속해서 침체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원하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채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입찰 수요가 낮아지게 되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도 그랬듯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시장 개입을 하게 돼요. 즉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채권의 발행량이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돼요. 왜? 거대한 자금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머니는 이와 같이 코로나19가 터졌다, 미국이 경기 부양한다고, 아 좋아, 그럼 채권은 일정 수준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뿐이 없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변동성을 만들어야지. 일단 채권을 위로 올리기 전에 오버슈팅으로 채권 가격을 좀 낮춰주고, 반대로 언더슈팅으로 주식을 포함한 주요 금융시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락한다. 그때 채권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와 같은 변동성을 만들어 왔어요. 이거에 3월에 이제 당했죠. 근데 이제 미 달러를 연동해서 움직이는 유일한 권력을 가진 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3월 23일서부터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로 개입하게 돼요. 즉 현재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 동안 기록이 될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무너뜨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고, 멕시코를 포함한 남미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또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를 무너뜨려 왔었던 한두 개 중앙은행이 맞섰다가는 쌍코피가 찍찍 터져 나왔었던 저 한머니가 만드는 변동성에 드디어
글로벌 유동성, 즉 미달러를 환율제도의 근간으로 움직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달러 유동성,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따라서 연동되게 돼요. 이 한머니가 만드는 이 창에 미 연준이 방패를 만들어서 대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금융시장에 소리 없는 창과 방패의 전쟁.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전례가 없었던 창과 방패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 여기다 담아놨고요. 이게 공개방송에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세 번째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 떠 있는 거 좀 찾으셔야 돼요. 제목 중에 사계절이라는 제목이 들어갔던지 아니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영상을 보셔야 돼요. 즉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은 사계절이 존재하게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장세가 존재하게 되며 현재 우리가 이 사계절 중에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재테크 관점에서의 전략,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 또는 좀 더 큰 의미로 한 개의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로서 내가 가져야 되는 비전이 무엇이고 우리 기업이 나가야 되는 그 전략을 세우는데 근간이 되는 외부 환경 분석을 적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세 가지는 최근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못 보셨다면 이 세 가지를 시간을 할애를 하셔서 꼭 보셔야 돼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미 공개방송 저희 바무리징그대에서 했었던 내용이에요. 저희 공개방송에서 오픈되는 수위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공개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이 공개방송을 보고 어떠한 블로그나 상업적인 방송, 증권방송에서 복제를 하는 것,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개인들을 위한 그런 공개방송이 되게 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본 내용을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